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픽. 자, 오늘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의 최판균 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판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전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아마 딱 얘기 듣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행되는 이 금융 캠페인의 대상이 되는 숨은 금융자산, 대체 어떤 금융자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숨은 금융자산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네. 미거래 금융자산, 휴면 금융자산, 이사용 카드 포인트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세부적으로 정의를 보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금융자산을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휴면 금융자산은 예적금이나 보험금 등의 만기 이후에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 시에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미사용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그리고 휴면 금융자산. 그러니까 딱 이름만 들어봐도 오랫동안 이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그런 자산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렇게 캠페인까지 진행을 하는 걸까요? 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 금융권에 걸쳐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16조 원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중 이제 종류별로 보면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 원으로 가장 많고요. 휴면 금융자산이 1조 4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사용 카드 포인트도 2조 5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 대부분이 은행의 예적금이나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전체 숨은 금융자산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규모 자체도 19년도에 이게 12조 3천억 원이었는데 지금 계속적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16조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러면 이 숨은 금융자산 관련 캠페인 이번이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이제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15년 6월 이후에 약 3조 7천억 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 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캠페인은 크게 대국민 홍보와 금융 소비자별 개별 안내를 병행해서 이제 진행할 계획인데요. 대국민 홍보는 온 오프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서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및 환급 방법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금융 소비자별로도 개별적으로 SNS를 통해서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나한테도 혹시 숨은 금융자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숨은 금융자산 조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파인에 접속하셔서 거기 보시면 이제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그다음에 카드 포인트 조회 메뉴에서 모든 숨은 금융자산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통해서 거친 후에 손쉽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 금융자산 조회랑 환급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은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22년 4월 11일자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네. 찾아가지 않은 16조 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숨은 금융자산을 어떻게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네, 접속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숨은 금융 자산을 내가 조회를 하고 이제 내 숨어 있는 자산이 이 정도 되는구나. 나 이제 환급 신청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되거나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숨은 금융자산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데, 이제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 보험금의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보험회사가 이제 약관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인에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숨은 보험금 등을 조회한 후에 그 약관상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자율 수준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추후에 찾아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아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회하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로 바로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금융회사 약관 같은 거 잘 챙겨보시고 뭐 이자율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잘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찾아가시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밖에도 혹시 또 알아둬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그 최근 이제 금융협회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서 전화나 문자로 이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나 금전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금전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 행위에는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등 공신력 있는 전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런 문자 메시지 간혹 받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캠페인이 대규모로 진행될 때는 꼭 이런 이 피싱 사기 문자들이 가끔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점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또 방송을 들으셨으니까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의 최판균 팀장이었습니다.